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강의하시기 전에 긴장도 좀 풀리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은정 사장님 모실 때 큰 박수, 랜선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지안이가 잠을 탄 사이에 제가 임팩트 있게 끝내보겠습니다. 저희가 12월에 탱코어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모닝스타트에서도 15분씩 매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습관에 굉장히 잘 장착이 됐는가. 네. 오늘과 내일 제가 탱코어를 좀 점검을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탱코어 10가지죠. 10가지고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세요. 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 같이 할 때 같이 하나라도 더 해보는 그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뉴스킨에서 가장 중요한 마인드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이거를 합시다. 이걸 하면 성공합니다라고 했을 때 자기 생각을 넣지 않고 그냥 한번 해보는 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장과 결과를 내는 것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공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탱코어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강렬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팀은 탱코어를 하는 조직이 될 수도 있고 탱코어를 굉장히 등한시하는 가끔가다 하는 중요는 하죠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뉴스킨 사업을 만나고 그룹 형성을 목표했을 때 탱코어를 하지 않으면은 그룹 형성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의 뭐 탱코어에 제가 목숨을 걸고 트레이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파트너분들한테 많은 질문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조직이 100명, 1000명이 있다면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탱커를 하는 100명, 1000명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100명, 1000명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저는 저한테 했거든요. 네. 그러면 답이 딱 나오죠. 네. 그러면 내가 10가지를 하는 게 어려워서 못하겠네 라고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조직을 형성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네. 10가지밖에 안 된다고? 100가지도 아니고?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가지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때까지 살면서 안 해봤던 10가지를 매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루틴이 안 잡혔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루틴이 잡히면 너무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쉽다고 얘기하지만 루틴이 잡히면 되게 쉬워져요. 그래서 이 모닝스타트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루틴 있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부스트도 열일 동안, 10일 동안 한번 같이 이렇게 문질러 본 거고, 쉐이크도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같이 먹는 이 루틴을 잡아가는 연습을 알게 모르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허소연 사장님이 또 스트레칭과 운동도 가르쳐 주잖아요. 네. 비록 땅에는 닿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걸 해보려고 하는 노력. 네. 이것도 네. 하나 저희가 루틴을 잡아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 조이풀 스타트를 통해서 탱커와 동그라미를 많이 하게끔 만들자. 이게 제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평상시에 운동 잘 안 해도 아마 이 모닝스타트 들은 분들은 자기 관리 그거 5분도 못하죠, 운동? 2분 하고 동그라미 치신 분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어때요? 내가 루틴 있게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루틴을요, 여러분, 10가지를 다 하는 루틴을 3년에서 5년 가져가면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조직은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상상되세요? 그건 상상해야 돼요. 상상이 되세요? 그러면 이런 루틴 없이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되는 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삶, 그게 3년 후, 5년 후가 된다면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 탱커로 단단하게 붙잡고 간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인생만 바꾼다라고 하는 루틴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조직을 만들고 뭐 한 명을 더 만들든 4명을 저는 꿈꿉니다라고 하면 4명의 사람들의 루틴 있는 삶을 영향력 끼치는 겁니다. 네. 굉장히 선생님 저는 그냥 하려고 했더니 이게 어마어마한 거였네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왕 할 거 크게 시작하자. 크게 생각하고 시작하자. 네, 백만장자 시크릿에서도 나왔죠. 부자들은 크게 바라보고 갑니다. 저는 굉장히 이상주의적이지 않아서 목표나 꿈을 크게 잡지 않아요는 옳지 않습니다. 크게 잡고 여러분들 크게 나가시고 그렇게 잡아야 내 행동이 크게 바뀝니다. 네, 작게 잡으면 그게 약간 두려움이 섞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정도 해야 되네. 거기까지는 못하겠는데를 이미 내가 이렇게 뭐랄까 제한을 두고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크게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또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탱코어 오늘은 10가지 중에 절반 정도 제가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 달 정도 지금 그 전까지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번 달 한 달 정도 탱코어 하신 걸 보면서 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는 일단 탱코어를 내가 매일 루틴 있게 하려고 노력했는가? 네. X가 9개예요. 괜찮습니다. 네. 9개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분은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럴 거면 조금 더 하세요. 네. 9개 하기도 쉽지 않아, 매일매일. 루틴 있게 9개 하기도 쉽지 않은데,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중에,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가 가장 많은 파트는 뭔가? 내가 이거는 매일 빠지지 않게 했네. 그래서 본인 노트가 있으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으려면, 네. 저도 파트너 사장님 미팅할 때는 이 노트를 갖고서 미팅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구두로 이렇게 미팅하는 것보다 그분의 과거가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카운셀링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가지 중에 또 내가 가장 계속 X를 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되게 가장 큰 주제예요. 이거를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을 하셔야 돼요, 탱커를. 자, 누가 할까요? 탱커를 잘 하시는 분 중에, 최진사님 그 이야기 되세요? 지금 가능하신가요? 지금 막 우클라 대학에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네. 네, 가장 계속 10가지 중에 가장 잘하는 거. 가장 잘하는 거는 강의 듣기랑 책 읽기? 네. 너무 훌륭합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거를 굉장히 잘하고 계시네요. 이거는 매일매일 안 빠지신 것 같죠? 네. 좋습니다. 처음엔 안 그랬죠? 제 1대 파트너라서 제가 가능한 질문입니다. 처음에는 네. 책 읽기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처음 사업 초기에.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지금 저는 책 읽기랑 강의 듣기는 모닝 루틴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6시 반에 팀들하고 같이 책 읽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모닝 스쿨, MBA 모닝 스쿨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아침에 책 읽기랑 강의 듣기는 이제 이미 끝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책과 강의 이렇게 루틴으로 잡는 거 되게 어렵거든요. 처음에 되게 어려운데 그거를 새벽부터 일어나서 아마 그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혜사님 그걸 루틴으로 잡은 것 같고 그게 또 파트너하고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루틴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좀 10가지 중에 계속 요거는 조금 어렵네요 하는 부분 있을까요? SNS요. SNS는 진짜 하다가 또 자꾸 이렇게 그 슬럼프에 빠지고 하다가 빠지고 이렇게 자꾸 구멍에 빠지는 걸 반복하는 것 같아요. 네, 슬럼프에 빠질까 봐 SNS를 안 하시는 이런 지금 상황이십니다.
SNS가 근데 잘하게 되려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면 하거든요. SNS가 내 비즈니스에 필요한가? 강력하게 필요한가? 예, 요거가 지금 인지가 되면 하십니다. 그죠? 근데, 뭐 하면 좋지. 이 정도 되면은 이제 안 하게 돼요. 그 슬럼프가 더 무서워서. 네. 근데,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무조건 해야 되네. 요런 게 그냥 딱 그 아까 책 읽기 강의 듣기처럼 되면, 네, 됩니다. SNS 팀워크로, 네. 그래서 지혜사님처럼, 저도 SNS 되게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혜사님처럼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쉑쉑 챌린지나 부스트 챌린지 이렇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일부러 하거든요. 그럼 좀 힘이 나요. 어쨌든 피드를 하나씩 올리니까. 네, 그래서 작은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뭐라도 하나씩 내 생사를 알리더라도 올려본다. 뭐 이런 것들을 해보는 겁니다. 작은 것들, 막 큰 목표를 두지 마시고 네. 일단 한다는 게 중요한 거다. 거기에 루틴을 잡아보자라는 거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몇 가지 중에 가장 잘하는 것들을 뭐 3가지도 괜찮고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계속 못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계속 못하고 있는 거를 보면서 자책을 하지 마시고 지금 제가 SNS 지혜사님한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자꾸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넘어가지 못하면 파트너들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몇 가지를 다 잘 못했다가도 잘할 수 있게끔 넘어가는 과정도 파트너들한테 트레이닝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처음부터 그냥 쫙 잘했던 분보다 훨씬 더 알려줄 게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10가지가 다 장착된 그날을까지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첫 번째 독서하기고요. 2번째 강의 듣기, 3번째 이런 시스템 참석입니다. 이게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가장 올리는 거에 집중되어 있는 3가지입니다. 여기에 사실 스폰서 상담이 같이 들어가야지 그 에너지를 주는, 에너지 받는 그런 목록인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또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탱커로 그룹을 폭발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독서할 때 본계적이 문화로 잡혀야 됩니다. 본계적. 본계적이라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 되게 두꺼워요. 그래서 본계적은 되게 두꺼운 거를 3초 안에 말씀드릴게요. 본 거를 적는 겁니다. 깨알같이 적는 게 아니라 깨달은 걸 적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은 내가 보고 깨달은 거를 내 비즈니스에 바로 뭘 적용할 건지 테이크 액션 그 부분을 적으시는 겁니다. 그게 본계 적이 여러분들 습관화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독서하기에도 마찬가지고 강의 듣기 뭐예요? 듣계적이죠. 들은 거, 깨달은 거, 적용할 거. 그래서 뉴스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또 중요하게 이게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요점 정리 능력이 커집니다. 근데 이것도 목표해야 커져요. 뭐냐면 요점 정리 능력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리크루팅 대상자하고 대화할 때 있죠. 그 다음에 데모할 때 대상자와 대화하죠. 여러분. 요점, 그 상대가 얘기하는 거에 요점을 캐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돼요. 이게 계속 성장이 돼요. 그거 능력 생기면은 뭐 사실 뭐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매사 요점 정리하고 이런 게 가장 핵심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렇게 곤두세워 보고 이러는 것들이 탱커 안에서도 묻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경청하게 돼요. 핵심을 뽑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도 핵심을 뽑아갖고 액션을 하는 분이 있는 반면 그거 핵심 아니었는데 거기에 매달려갖고 되게 시간이 오래 뭔가 결과 내는데 오래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도요. 100만장자 시크릿 지금 저희 같이 읽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 오늘은 또 5, 6 파일 하잖아요. 그러면 이 파일 5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려는 100만장자의 비밀은 뭘까?
내가 뭘 가져가면 될까? 난 뭘 바꿀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 이건 걱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고민들입니다. 생산적인 고민들이에요. 그걸로 나를 장착시키는 거죠. 그럼 바뀌어요. 그렇게 백만장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분계적, 득계적 이렇게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이 노트에도 같이 적으세요. 그냥 책,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적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하고 짧게라도 적으시면 좋아요. 내가 오늘 이 강의에서 어떤 부분들이 들렸다. 깨달은 거. 와, 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내가 그거를 루틴으로 못 잡은 걸 보니 아직 덜 왔나 보다. 적용할 거.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그 부분을 내가 하기 싫어도 두려움이 크더라도 무조건 일단 피드를 올려본다. 뭐 이런 걸 올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사고 체계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사고 체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딱 보고서 아 뛰자 막 이런 것만 갖고 계신 것보다는 이 사고 체계를 가지고 뛰자 이렇게 됐을 때 엄청난 파워를 냅니다. 네. 그다음에 강의 듣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강의 듣는 게 처음에 어렵다면 팀들과 같이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미션을 주기도 합니다. 한 주 동안 강의 하나를 올려주고요. 그 강의를 듣고 저희 그 온라인 미팅 있을 때 그 북쉐어링을 해요. 어떤 걸 들었고 저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득계적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도요. 스피치 할 때도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네. 중언부언했다는 건 아직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정리가 될 때까지 하려면 뭘 하면 되냐면 더 읽으면 돼요. 더 읽고 여기서 핵심이 뭐지? 이거를 자꾸 캐치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도움이 좀 되시나요? 제가 지금 랩을 해야 돼갖고 그래서 강의 시스템 참석하는 것까지 오늘 얘기할게요. 시스템 참석하는 거는 시스템 모닝 스타트, 조이풀 스타트, 좋았다, 끝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일단 오늘 참석해야 되는 시스템을 적어놓고 그리고 예를 들면 미인다방도 있고요. 그죠? 미인다방도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말리 있죠. 맞아요. 네. 그리고 미준모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적어놓으시고 만약에 미준모가 있으면 넘버에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네. 파트너들만 많이 초대하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초대를 몇 명 했는가 예민하셔야 되고 뭐 이런 조이풀 스타트에 내 이하 파트너들은 몇 명 들어왔는가 여기다 적어 놓으시는 겁니다. 뭐 더 자세하게는 이름까지 넣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는 내 목표니까. 네. 그래서 미준모에 저는 5명 목표합니다. 누구 다 적으셔도 괜찮아요. 어차피 내 목표잖아요. 네. 맞죠? 요렇게 좀 자세하게 시스템 참석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스폰서 업라인들이 해주시는 거니까 한번 가볼게요 이러면서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 제가 100% 활용합니다. 전 여기에서 조직을 만들고 전 여기서 인생을 바꿀 겁니다. 이런 사활을 걸어는 네, 아침부터 너무 무섭죠? 그래서 요 3가지 이렇게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그래서 내일 요 나머지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단 탱커와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정리해서 네,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청 집중해서 듣다 갑자기 끝난 느낌이 있는데, 전 지금 계속, 저도 진짜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을 들으면서, 탱코를 저희 어제도 진짜 진심으로 하자라고 정경 선생님께서 리더 메시지에서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냥 칸 채우기가 아니라, 그럼 내가 오늘 칸을 채웠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걸 진짜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진짜 어떻게 깊숙하게 적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강의해주신 저희 김은정 사장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다음은 저희 보상 시간인데요. 지금 오영진 사장님께서 현금 흐름 4분면 보상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오영진 사장님이 아직 사업을 시작하신 지는 몇 개월 되지 않으셨지만 굉장히
호소력 있게, 그리고 이런 현금 흐름 찾아보면은 되게 호소력 있다기보단 뭐라 그러죠? 상대방의 니즈에 맞춰서 굉장히 잘 푸세요. 그래서 리크루팅도 되게 많이 되는 케이스여서 여러 사장님들께서 오늘 보시고 이런 에너지를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진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영진입니다. 이제 화면 공유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현금 흐름 4사분면인데 사실 이거를 제가 강의로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실전에서는 좀 많이 제가 좋아하는 보상이긴 한데 이렇게 방송에서 시스템에서 하려니까 좀 많이 떨리네요. 네. 잠시만요. 네. 부족하더라도 좀 그냥 너그럽게 봐주시고요. 제가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주로 하는지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상대랑 대화를 많이 하고 그 후에 이제 니즈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스토리를 좀 변경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우선 좀 돈에 니즈 있는 현실에 좀 지친 사람이 제 리크루팅 대상자라는 이제 가정하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의 이야기를 살짝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고려대 대학원의 석사까지 마치고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전기공학 전공인데 이 전공이 뭐 제가 되게 매력적이라고 느껴졌다거나 혹은 내가 이거를 전공을 대학원까지 가서 뭐 나라에 내가 이바지를 하겠다 사실 이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단지 대학원에 나오면 그래도 누구나 아는 이런 대학원에 나오면 좀 안정적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진학을 했고 저 대학원 가서 이제 선배들을 이제 쭉 둘러보니까 뭐 지금 대학원생인 선배들이랑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또 졸업한 선배들 뭐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졸업한 선배들이랑 대화를 나눠도 어느 누구 하나 돈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부채 없이 내 집 있는 사람도 없고 부모님이 손을 벌리지 않고 뭐 내 집 마련 결혼을 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뭐 그 직업이 예를 들면 삼성 뭐 차장급이든 아니면 뭐 대학 교수든 뭐 다 똑같더라고요. 돈 때문에 고민하는 건. 그래서 좀 의문점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 외의 삶은 제가 모르니까 어차피 여기 왔으니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졸업하고 이제 연구원 생활을 시작했는데 회사에 와서도 우리 회사 뭐 과장, 차장, 부장, 심지어 임원인 분들을 봐도 뭐 돈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역시나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그래도 이렇게 연구원 생활하면은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 뭐지? 하는 의문이 또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좀 계산이 빨랐어요. 공대생이라 그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계산이 빨랐어요. 근데 어떤 계산이 빨랐냐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네. 저는 은퇴 목표를 50세로 가져가고 이제 기대 수명 100세. 솔직히 이제는 언간하면 100살까지 죽고 싶어도 죽지 않잖아요. 병원에 다 살려내니까. 근데 심지어 이 파마넥스 먹으니까 이게 100세가 아니라 사실은 130, 150까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파마넥스 먹으니까 에이지락이니까. 근데 이제 제 앞에 리크루팅 대상자는 아직 먹기 전일 수 있으니까 일단 100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집 있으세요? 없죠. 그럼 서울 경기도에서 집 살려면 지금 뭐 평촌만 해도 거의 10억인데 분당 가면 10몇 억인데 집 살 수 있으세요? 없죠. 차는요? 아반떼 타고 다니실 거예요, 나중에도? 아니죠. 그럼 대략 수도권에 그래도 괜찮은 일기 신도시 내에 살고 싶으면 10억 정도의 돈이 있어야 하고 차는 뭐 이거는 뭐 제 욕심, 그러니까 제 목표여서 1억이긴 한데 어쨌거나 한 11억. 그리고 생활비 월 300만 원. 아껴 쓰면 더 아낄 수도 있고 근데 결혼하고 아이 낳고 양육하고 하다 보면 수익 300만 원도 빠듯하잖아요. 내 가족 기준으로. 근데 이제 평생 라이프 사이클을 봤을 때 약 300으로 보고 그렇게 해서 남은 이제 은퇴 후에 나머지 50년을 300으로 살고 여행도 조금 몇 번은 다녀야죠. 1년에 한 번은.
그렇게 했을 때 계산기 때리면 약 20억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나이 먹으면 한 2억 정도의 병원비 정도는 있어야죠. 보험 있다 해도. 그리고 여윳돈,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한 2억. 그래서 4억. 이걸 다 합하면은 약 35억. 근데 제 나이 33. 남은 일할 수 있는 뭐 기간 17년. 이 17년 안에 이 35억을 만들 수 있느냐? 없죠. 사실 여기 자기 집 빼더라도 25억이 필요한데 직장 생활로는 이게 없다는 거를 현실 인식을 정확히 시켜줘요. 그럼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우연히 읽게 됐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되던 시절에 그냥 알라딘 중고점을 가서 새 책 사는 돈도 아까워서 그냥 돈 관련된 책으로 뭐가 좋을까 해서 집어들은 책이 이 책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로버트 기요사키, 누구나 아는 진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사업가하고 투자자죠. 이분이 친구들 중에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이고 가난한 사람은 학벌 상관없이 계속해서 가난하게 산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대체 이게 왜 그럴까? 그 의문을 품고 조사하다 보니까 직업에는 4가지 유형의 타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거를 책으로 써준 게 이 책이에요. 그럼 이 책에서 말하는 4가지 직업에는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먼저 왼쪽 사분면에 있는 월급쟁이, 자영업자, 전문직, 그리고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시스템 사업가, 투자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월급쟁이, 즉 급여 생활자는 고용주에게 고용된 사람들이죠. 그죠? 회사에서 따박따박 월급을 주는 고용주에게 고용되어서 내가 시간과 돈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없는 상태로 그저 9 to 6, 요즘엔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죠. 9 to 6 뭐 해가지고 대신 추가 소득은 없죠. 야근 수당이 없어졌으니까. 그렇게 일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제가 가장 싫었던 거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면 회사에서 이제 승진도 쭉쭉쭉 하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더 안정적이고 경제적 자유를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받는 것은 더 많은 일이죠. 더 많은 소득이 아니라.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건 남의 밭에 농사를 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때부터 이제 꿈꿨던 게 뭐냐면, 내가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 한잔 기울이는 거 좋아하니까 장사를 하자. 사업을 하자. 그래서 펍을 차리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필명이 레트로 펍이에요. 펍을 차리고 싶어서. 근데 재밌는 건 지금 제 주변에, 그리고 우리들 주변에 그 아래 S사분면, 즉 자영업자나 전문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자영업자. 제 주변에도 치킨집, 뭐 떡볶이, 뭐 초밥집,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많아요. 뭐 이제 배달의 민족이 발달해가지고 뭐 몇 평짜리로 차려가지고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 분면에서 S사분면에서 일하는 분들의 특징은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내 보수가 올라가기는 해요. 즉 내가 열심히 하면 좀 더 벌 수 있다는 거죠. 대신 몸이 병들고, 특히 이런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불어닥치면은 방법이 없어요. 다들 지금 공실 어마어마하죠. 신사역 가로수길 가도 어마어마한 공실이 있죠. 그리고 영어로 지금 이게 자영업자라는 걸 영어로 표시하면 셀프 임플로이드인데, 즉 내가 나를 고용해서 내가 만든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직장인은 주말에 쉬기라도 하지, 이 자영업자분들은 주말에 쉴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더 해야지 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월급쟁이일 때 꿈이 아까 뭐라 그랬죠? 펍 차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영업. 근데 웃기게 이 자영업하는 친구들 보면은 항상 그래요. 야, 너는 진짜 이 코로나 시기에도 월급 따박따박 나오잖아. 그게 얼마나 너 소중한지 알아? 나도 월급쟁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요 2, 4분면과 S 4분면에서 돌고 돌아요. 개미지옥이죠, 개미지옥. 근데 재밌는 건 이 책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 오른쪽에 있는
비사분면과 I사분면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해요. 그럼 이게 이 비사분면과 I사분면의 삶은 어떤 삶이냐? 먼저 사업가, 특히 이 앞에는 시스템이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데 이 사업가는 어떤 거냐면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워런 버핏이 한 명언이죠.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백다방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백종원 씨한테 혹시 커피 받아보신 분 있나요? 혹은 뭐 이철 헤어 이런 데 가서 이철 씨한테 헤어 이렇게 커트 받아보신 분 있나요? 본 적도 없죠. 그래서 이분들은 커피를 내리지도 않고 머리를 자르지도 않는데 그냥 집에서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스템 사업가인 거예요. 즉 자영업자 사장님과 다른 시스템 사업가 사장님인 거죠. 요즘은 최근에 핫한 켈리체님 다들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그분이 요식업을 이렇게 시스템화 해가지고 얼마 전에 1년간 가족들이랑 요트 타면서 세계 여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번 소득으로 나중엔 우리도 투자가 사분면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혹시 우리 주변에 지금 내 주변에 이런 월급쟁이나 자영업자, 전문직 이쪽 왼쪽 사분면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몇 명이나 있나요? 제 주변에도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왼쪽 사분면에서 활동소득, 즉 내 몸과 시간을 써서 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전 세계의 95%의 비중이 이쪽 활동소득 사분면, 왼쪽 사분면에서 일을 한다 그래요. 근데 안타깝게도 세계의 모든 성금 흐름의 5%는 5%만 이 활동소득 사분면에서 나눠 갖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투자자나 시스템 사업가들, 즉 권리소득을 얻는 사람들은 전 세계 5%밖에 되지 않는데 그들이 전 세계 부의 95%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게 명확해지지 않나요? 몸과 시간을 쓰는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금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이 있을 때 반드시 이 오른쪽 사분면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해야 돼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이 책에서 소개하는 방법은 세 가지예요. 먼저 회사를 만든다, 회사를 산다, 그리고 활용한다. 먼저 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삼성 만들면 돼요. 우리가 백다방 만들면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삼성 만들 수 없잖아요. 백다방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포기했어요. 그 다음으로 회사를 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사업 우리가 주변에 유명한 거 많죠. 스타벅스, 맥도날드 뭐 많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 성공 확률, 그러니까 안착률이 80%가 넘는다 그래요. 근데 맥도날드를 차리려면은 진짜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차릴 수 있는 좋은 입지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대지나 건물이 있어야 하고 그 이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10억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없어서 이것도 포기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야 돼요. 그럼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것은 뭐냐? 이 로버트 기요사키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즉 무점포, 무자본으로 시스템을 활용해서 권리소득을 쌓는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아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해요. 만약에 내 인생이 지금 망해서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는 말이 좋은 기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좋은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한 좋은 기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미 제가 아무튼 리크루팅하는 포인트는 여기까지이고 우리는 이제 이미 미래를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살고 계신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무리는 그분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삶, 우리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런 삶을 같이 이뤘으면 좋겠고, 그래서 꼭, 네, 아무튼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에 아니 이 사진을 찾고 싶었는데 깔끔하게 이제 캡처된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네, 이제 부족한 발표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 이 뉴스킨 비즈니스를 통해서 원하는 삶, 내 삶의 주도권에 있는 삶을 다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해주신 오영진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마 진짜 오영진 사장님께서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전에 주식, 부동산 이런 투자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그 사사분면에서 왼쪽 사분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던 분이어서 이런 현실 점검 부분에서 더 많이 깨닫고 와닿는 게 있으셔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다음 시간으로는 백만장자 시크릿 오늘 북 리뷰는 손순섭 사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3S 네 손순섭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릴게요. 오늘은 백만장자 시크릿 북미팅 함께 나눠보려고 준비했고요. 빨리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맡은 차트는 7번하고 8번 챕터인데요. 백만장자 마인드 7번째예요. 긍정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라. 네. 그래서 저희 뉴스킨에서 항상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7장하고 8장 읽으면서 우리는 원하는 삶이 백만장자가 돼야 되는 삶이니까 정말 그 마인드를 장착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다 보면 백만장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행동하고 하다 보면 가는 길이잖아요. 그걸 믿고 확신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부자들은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사귄대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하고 사귄대요. 왜냐면 편하니까. 저희가 그 아침에 일어나면 옛날에는 그런 말 많이 썼는데 그 바이오 리듬 막 이런 거 옛날 사람이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아침에 바이오 리듬이 좀 꿀꿀해." 그러면 괜히 이불 속에 들어가서 고구마 먹으면서 오늘 나가지 말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바이오 리듬 막 그쵸. 근데 내가 막 기운이 막 샘솟고 에너지가 막 높아. 그러면 나가서 막 누구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고 막 쇼핑하고 싶고 그렇지 않나요? 돈 쓰고 싶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긍정 에너지를 내가 얼마나 채우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러면 부자들이 백만장자가 됐다면 '그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나는 왜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다.' 보고 배우는 것이 1차적인 기술이래요. 저희 항상 하는 말이죠. "그대로 따라하라." 복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자기보다 먼저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저희 정경 사장님, 김윤정 사장님 저희하고 똑같은 길을 가시는데 먼저 가신 분들이어서 먼저 그 백만장자를 달성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성공 청사진으로 더 수월하게 우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증명된 효과적인 성공 방법이기 때문에 따라가라. 저희 오늘도 했었죠. 10코어. 10코어라는 그 방법이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가장 빠른 부자로 가는 길. 그리고 석세스 포뮬러라는 것도 있죠. 성공 공식. 진짜 이렇게 성공 공식과 10코어를 갖춰 놓고 "이렇게 줄 테니 따라오세요. 이걸로 가면은 백만장자의 길이에요." 알려주는 회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쪼끔 이게 안 해 보던 캔바로 했더니 머니가 뭐뭐머니가 됐네요. 머니게 탁월한 부자들의 게임 방식. 그래서 머니를 머니 게임에 그러니까 머니 게임이죠. 돈을 버는 방식. 방금 말씀해 주신 사사분면에 I사분면과 이 B사분면으로 가는 그 머니 게임이잖아요. 그 게임의 탁월한 부자들의 게임 방식을 배우는 거래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가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하면서 그 게임 방식을 배우는 거겠죠. 그래서 성공한 부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면 어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먼저 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대요. 모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맞추고 같은 방식으로 행동을 하고 저희가 전경사자님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은정사자님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겠지만 그리고 에너지는 전염된다. 저희가 왜 부자와 가까이 해야 되냐면 그 부자들의 긍정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어 리더와 자꾸 함께하면 나도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이 책에서. "아 나는 너무 긍정적이고 발전을 추구하는데 내 남편, 내 가족이 반대의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물어봤어요. 가족을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얘기해 주는 장면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려고 애쓸 필요가 없대요. 보여줘라. 그냥 내가 성공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죠. 저희가 쇼더 플랜 하듯이 성공하고 내가 행복해지면 그 사람이 알아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당연하게 쫓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차분하고 평화롭고 집중된 상태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하래요. 내 남편이나 내 가족이나 뭐 혹은 내 파트너가 너무 부정적이라면 그거에 신경 쓰지 말고 차분하고 평화롭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의심과 비난이 가득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신념을 지킬 수 있다면 훨씬 강하고 빠르게 성장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승자를 가까이 하는 것, 에너지가 좋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것, 그건 어떤 거랑 똑같냐면 주변에 홍역이 걸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생각은 홍역과 같대요. 그래서 내가 홍역은 멀리해야 그 사람도 나은 다음에 만나면 되겠죠. 독수리처럼 날고 싶으면 오리들하고 헤엄치지 말래요. 언제나 성공한 사람, 긍정적인 사람과 의식적으로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말다툼하기, 소문을 막 떠들고 다니기, 험담하기, 그리고 소비적인 텔레비전만 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TV를 볼 거면 스포츠 챔피언들이 나오는 그 사람의 역경과 해낸 어떤 그 희열과 그런 여러 가지 노력과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스포츠는 가끔 보더라도 텔레비전과 좀 멀어져야 된다. 되게 자세히 나와 있죠. 그리고 부자들은 승자들을 가까이 한대요. 그래서 부자들과 가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게 해야지 된다. 그래야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당신들이 그들만큼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은 백만장자가 아니고 백만장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그만큼 훌륭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인드예요. 지금까지 7 번의 마인드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행동 지침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까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성공한 부자의 이야기를 읽어라. 어떤 위인들, 성공한 뭐 기업가들, 영감을 얻고 그들의 성공 전략을 알아내고 그들의 마인드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성공한 부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내가 취미를 할 거면 테니스, 헬스, 골프 등 고급 클럽을 다니래요. 막 사치하라는 게 아니라 부유한 사람들 틈에 섞여라. 근사한 호텔이나 컵에서 커피나 차를 마시고 미팅을 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신의 삶을 퇴보시키는 상황에서 떨어져 있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 나왔죠? 그래서 그것이 가족이라면 되도록 덜 붙어 있고 나가라. 그리고 네 번째 쓸데없는 TV 프로그램, 그다음에 스트레스 유발하는 뉴스를 멀리 해라. 그래서 뉴스를 그냥 활자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그게 잔상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동 지침을 가지고 하시면
내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백만장자 마인드 8번째는요.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한다. 저희가 하는 일이죠. 나의 가치와 내가 제공하고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는 일이 저희가 하는 마케팅이잖아요. 그래서 부자는 자신을 알리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대요. 가난한 사람은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신의 가치를 알리고 나를 막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판매 홍보 부정적이야. 좀 불편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가? 마인드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홍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커다란 장애물을 안고 가는 격이래요. 판매하고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할 경우에 그 사람의 경제 수준은 낮은 상태일 게 분명하다. 왜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있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그런 얘기가 또 나오는데 첫 번째는 과거에 어떤 홍보하러 온 사람에게 당신이 좀 불쾌하게 했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사라 그랬는데 내가 못 샀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홍보하려고 갔는데 이런지할 거부를 당하고 매우 비참하고 모욕적인 기분이 들었던 경험이 있었다면 실패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걸 기억하래요. 매번 과거와 같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판매와 홍보를 꺼리는 그런 이유들을 과감하게 그냥 버리라 그러더라고요. 잊어버리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주입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대요. 판매하고 이런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모님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부자들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래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가치를 열심히 선전한대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정경 사장님을 되게 많이 생각했어요. 정말로. 정경 사장님은 누구에게나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마이스토리를 하시죠. 저희가 말하는 이 선전한다, 나를 막 가치를 얘기한다, 이거는 내 마이스토리인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사업을 선택했고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고 나는 그래서 이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라는 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좋은 제품을 만들면 세상 사람들이 몰려들 거야라는 그런 얘기들. 이게 만약에 진짜가 되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제품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대기업들이 광고 홍보비에 엄청난 돈을 쓰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가로 우리는 광고비를 받는 거고. 그래서 부자들은 되게 홍보 솜씨가 아주 뛰어나요. 자신의 상품, 서비스, 아이디어를 정열적으로 열렬하게 홍보할 자세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도 하죠. 내가 만약에 이 핸드폰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핸드폰에 대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얘기하겠어요? 그게 바로 애플의 창업자인 돌아가신 분이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그런 분들 열정적으로 쇼더 플랜 하시잖아요. 그래서 방금도 말했듯이 자신의 가치를 매력적으로 포장하는 그런 실력, 그런 매력적인 마케팅을 하는 그런 실력도 되게 탁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 오늘도 나왔었죠. 이 사람이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저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모든 비즈니스의 성패는 판매에 달려 있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자신은 최고로 잘 쓰는 작가가 아니래요. 최고로 잘 팔리는 작가다. 그래서 나는 잘 팔리는 사람인가, 내가 잘 파는 사람인가,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자들을 보면 되게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대요. 부자이면서 리더가 아닌 사람도 있겠죠. 돈만 번 사람. 하지만 대부분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뛰어난 리더들은 홍보 능력도 되게 뛰어나요. 리더가 되려면 그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비전을 받아들이게 하는 판매 능력, 가마력, 선동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래요. 홍보 능력이라는 거는 내가 그냥 단순하게 판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어떤 능력이겠죠. 그래서 홍보를 많이 못하거나 하지 않는 리더는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리더가
계속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리더가 추종자보다 훨씬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를 믿고 필요한 이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해요. 홍보를 하는 이유가 중요한데 저희가 항상 Y를 말하잖아요. 여기서도 항상 Y를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의 믿음에 관한 문제래요. 당신이 제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확신하는가? 홍보하는 대상에게 그것이 정말 유익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걸 생각하시고 전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면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게 그게 과연 옳은 것일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관절염 치료제를 개발했는데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약이 있다는 거를 숨기겠냐는 거죠. 당연히 그 사람한테 주겠죠. 저희가 갖고 있는 에이즈락이 그거잖아요. 늙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늙지 않는 에이즈락을 갖고 있는데 그걸 숨기겠냐는 거죠. 돈을 벌고 싶은 사람에게 이런 사업 설명을 숨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홍보를 꺼리는 사람은 대개 자신의 상품에 확신이 없거나 자신을 충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클로징이 안 되지? 내가 왜 사람들한테 뉴스키는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지? 확신과 믿음을 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당신이 제공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유익하다고 믿는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의무래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은 부자가 된다. 이 한 장의 챕터가 저희 그 미션하고 되게 닮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의 훌륭한 사업 기회, 혁신적인 제품으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나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고 결국은 선의의 힘을 끼치는 거다. 이런 말이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알려야 하는 행동 지침. 어떻게 그럼 알릴까? 첫 번째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래요. 1부터 10까지 등급을 매겨 보래요. 나의 상품과 서비스가 10이다. 그러면 열심히 하시면 되고 형제자매면 10이래요. 7부터 9다. 이러면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개조할 것인가? 그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나의 가치, 내 상품의 가치. 그리고 6 이하다.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가. 그러면 다른 확실히 가치가 있다고 믿는 것을 선택해서 하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케팅과 판매에 관한 책을 읽고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들어라. 저희 탱코에서 다 하는 거죠. 책 읽고 영상 보고 강의 듣고. 그것도 다른 여러 가지가 아니라 내가 마케팅의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 마케팅과 판매에 관한 책을 100권 정도를 읽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의 가치를 100% 홍보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의 전문가가 되어라. 이게 바로 행동 지침이죠. 저희가 늘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조이풀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손수섭 사장님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요 부분을 읽을 때, 진짜 꿈꾸는 다락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내가 진짜 성공하고 싶다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가는 좋은 카페, 호텔 카페에 가서 좋은 양복을 입고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즐기고 내가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하라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저희가 책을 읽다 보니까 정말 저희가 강의로 듣고 책으로 읽었던 모든 것들이 이 마인드가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다시 한번 정말 기초로 그냥 탱커가 그냥 이거의 모든 거를 집약해 놓은 우리의 하나의 시스템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에 그 백만장자 행동 지침 1부터 10까지 등급을 매겨보라고 했을 때 저희 형진 사장님이 10이라고 외쳐주셨는데 이 내용을 저희 대본할 때 소비자분들과 아니면 정기 구매 고객분들, 예상 사업자분들과도 이런 대화를 나누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나눔 해주신 손순섭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저희 정경 사장님 리더 메시지 있겠습니다. 정경 사장님 나오실 때 큰 랜선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알찬 시간이죠. 조이풀 스타트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자이십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 성장하는 루틴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부자신데 그리고 백만장자가 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과정 중에 있잖아요.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리더이듯이 나와 함께 할 리더를 조이풀 스타트에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 어제 제가 5가지를 집중해서 할 일을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냐면은 오늘도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계속 탱커한다고 책 읽고 혼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혼자 있어도 탱커하는 가능해요. 가입비 한 2-3개 치면 돼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진짜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어떤 좋은 사람들과 만날까? 그래서 그 좋은 사람들을 이렇게 성공하는 자리, 성장하는 자리, 조이풀 스타트에 함께 할까? 이 고민을 첫 번째로 하셔야 돼요. 좋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 사람이 시간 낭비하는 자리인가 즐거운 자리인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즐거운 자리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시간 낭비예요. 성공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나의 목표가 있는데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어제 5개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집중해서 해야 될 일 5개를 정하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순간순간 나는 오늘 할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빨리 성공하는 지름길이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절대 남의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다 잘했어. 탱과도 잘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려고 노력도 했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도 다 정해놨어요. 그랬는데 나와 다른 사람들의 뒷담화를 얘기한다는 거는요. 최악의 부정이에요. 다 잘해놓고 그것 때문에 나의 성공을 쏟아내는 거예요. 남의 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하고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거나 아니면은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세요. 여러분들은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좋은 사람이 오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조이풀 스타트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의 얘기를 한다든가 뒷담화를 한다거나 이러면은요. 여러분들 성공에 진짜 지금까지 걸어온 걸 다 쏟아낸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시 시작해야 돼.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돼? 뒷담화 안 하는 내가 돼서 다시 시작해야 돼. 무서운 얘기죠? 오늘은 여러분들을 겁을 주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는 시간은 성공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정말 많이 와닿았고,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당연히 뒷담화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신 정경 사장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오늘 하루도 알차게 이제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저희 공지사항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저희 제일 중요한 행사죠. 이번 주 정종화 사장님 초대 그리고 저희 2시에 연말 시상식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종화 사장님 강의 참 쉬운 비즈니스 미리 유튜브에서 찾아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저도 미리 한번 들어봤는데 현실 점검이 너무나도 많이 됐고 저는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다시 한번 심장 떨리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꼭 미리 들어보시고 생각나시는 분들께 많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루너츠 이벤트 2+1 아직 하고 있고요. 요거 인스타그램 이벤트 참여하시면 한 박스 증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SNS 하기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요렇게 다 같이 할 때 한 번씩 올려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 내에서도 부족하지만 1일 2피드 습관화 하려고 같이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기존에 못하셨던 분들도 조금 더 서로서로 자극이 되면서 굉장히 또 나름대로의 성과를 쌓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SNS 정말 이제는 꼭 필요한 시대니까 이런 저희 본사 로드맵과 함께 맞춰서 같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사 로드맵은 저희 20일 9시에 저희 이 시간에 로드맵 설명해 주시러 직접 본사에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앞으로 온라인 이런 SNS 홍보 이런 것들 앞으로도 더 많이 나아질 거라 생각이 되고, 이제 곧 베라도 출시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오프라인을 훨씬 뛰어넘어서 온라인으로 정말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드맵도 너무나 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들께서 꼭 스케줄 확인하셔서 네, 다 모든 에너지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